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매번 더 강하고 또 더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온 기후 위기를 실감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금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는 세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분이 다 지킴이시거든요. 오름 지킴이, 바다 지킴이, 산 지킴이신데 어떻게 해서 지킴이가 되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 지킴이란 말이 요 근래 와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뭐 처음부터 지키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단법인이 만든 지가 한 3, 4년쯤 됐고요. 활동은 한 30여 년 전부터 그 제주 오름 보전 연구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애월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전학을 가서 전국에 산을 타기 시작하다가 20대에 제주도 내려오면서 오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그 오름에 대한 아니면 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그때부터 발동됐던 것 같아요. 제주도 환경이 그 전국의 아니면 전 세계 있는 환경과는 좀 많이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과 자연이 혼인일체가 되는 곳이 제주도라는 겁니다. 그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거를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키고 보존하는데 좀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산과 오름을 좋아하셨네요.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산을 타기 시작해서 산 탄 지가 벌써 한 5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에 뭐 방송을 했었지만 또 오름에서 노래도 막 부르시고 아, 그거는 참 실수였습니다. 아니 산을 그럼 어릴 때부터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제 16년 전에 한라산 등산학교를 입교를 했어요. 등산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이제 윗세오름을 가는데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올라가는데 윗세오름 광장에는 말 그대로 바람에 막 날리더라고요, 쓰레기들이.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2007년에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세계자연유산에 이런 쓰레기가 있다는 거는 너무 창피해서 독한 마음을 먹었죠. 한라산에 쓰레기가 없을 때까지 내가 한라산을 좀 청소해야겠다. 그래서 주웠는데 역시 혼자서는 역부족이에요. 그 넓은 한라산을. 그래서 이제 제주산악연맹을 찾아가고 국립공원을 찾아가고 한라산 등산학교 총동문회를 찾아가서 주워야 된다. 우리가 산만 다닐 게 아니라 주우면서 다니자 해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산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계시고. 예. 그리고 한 대표님은 누가 봐도 바다 지킴이 같이 보이세요. 많이 그으셨는데 네. 그만큼 바다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죠? 네, 저는 그 바다가 저희 놀이터였거든요. 저는 김영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이제 매일 같이 이제 바다에서 놀았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는 그 포구를 죽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죽항에서 막 다이빙하고 막 수영해서 그 중간 지점까지 가면은 간조 때 모래 언덕이 샥 드러나요. 거기에서 막 그 조개들 막 잡고 친구들하고 같이 누가 더 많이 잡나 막 이런 것들도 하고 하면서 그 놀았던 기억이 되게 생생한데 이제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서핑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2014년에 발리로 서핑 여행을 가게 됐는데 우연하게 서핑을 하다가 이제 쓰레기에 둘러싸이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를 둘러싼 쓰레기는 일반 생활 쓰레기였거든요. 뭐 담배꽁초, 뭐 비닐봉지인데 안에 음식물이 아직 남아 있고, 뭐 빨대, 컵, 뭐 페트병,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아 맞다. 발리도 제주처럼 섬이니까 비가 오면 쓰레기가 다 바다로 가겠구나. 좀
해양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는데 이상하게 제주도로 돌아오니까 바다 갈 때마다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보였다가 안 보였는데, 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닐 텐데, 그쵸, 예. 네.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서퍼 친구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사실 쓰레기 줍는 것보다도 그 오름을 보존하는 데 좀 중점을 맞추고 있고요. 뭐 자연 휴식연제 오름 모니터링이라든가 일반 오름 모니터링뿐만 아니고 이제 그거를 그 기초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뭐 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과 행정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 한 40여 명이 되는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한겨울에 오름에서 쓰레기는 우리 이번 저기 이사님도 계시지만은 들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들고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쓰레기가 옆에 안 보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버리는 사람이 차라리 발밑에 버려지면 좋은데 그래서 뭐 하다가 휙 이렇게 집어던지거든요. 그걸 줍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여름에는 어쩌다없이 줍고요. 이제 가을 때부터 초봄까지 중점적으로 줍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대표님, 바다에서 일단 쓰레기는 주우시는 것 같고 네. 또 뭐 활동이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좀 저희 쓰레기 줍는 활동을 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주워봤자 뭐하냐. 누군가는 계속해서 버리는데 근데 실제로 주워봐야 알 수 있어요.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사회가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바다 정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해양 쓰레기를 줍고 나서 이게 과연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뭐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조금 제시해보고자 이제 해양 폐플라스틱을 좀 재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재활용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저희 캠핑 박스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화분이랑 열쇠고리 돌하르방 열쇠고리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아요. 빨리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이 자리에서.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물로 하나 받았습니다. 아, 진짜 사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플라스틱을 많이 주우실 텐데 네네. 그걸 또 재활용을 네. 해서 좋은 일도 제가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어업 폐기물 중에서도 부표, 폐플라스틱 부표만 저희가 수거 선별해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그 한글 교육 점자 블록을 1,600개 세트를 만들어서 장애인 시각장애인 협회에 기증을 또 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는 네네네.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저희들 하실까요? 한라산 지킴이는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정기 봉사를 하고요. 매월 세 번째 주에는 자율 봉사를 합니다. 다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주에는 자율적으로. 예전에 이제 입산 사전 예약제가 없을 때는 매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에 가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전 예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쓰레기만 그린날라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상나무의 그 식생들의 변화, 구상나무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제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 그 외에 이제 우리는 현장을 뛰기 때문에 이제 안전사냥 계도, 그다음에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시 이제 응급 조치 같은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한라산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 탐방로들이 훼손된 데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서 국공에 연락해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이제 백록담 분화구 남서벽 이쪽으로는 조면암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 겨울철 얼었다면 오면서 많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런 분화구를 모니터링해서 훼손된 부분들을 이제 국공하고 공유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니 활동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시면서 활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그렇죠. 위험한 좀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대원들이
거의 다 이제 응급조치 교육을 다 다 받고. CPR 다 받고요. 그리고 배낭 속에는 항상 쓰레기 봉지와 구급낭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한라산 지킴이 안전뿐만 아니라 탐방객들이 안전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누구나 뭐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 것 같고 또 저는 궁금한 게 돈도 좀 생각보다 들 것 같아요. 사실 그 환경운동 하는 사람은요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체력이 약하게 되면은 일단 밖에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한라산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저희는 이제 인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뭐 어린이도 할 수 있고 오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루에 보통 서너 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남녀노소 구분 안 하지만은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전부 사비로합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 놓은 그 오름 보전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요. 오름 민간 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사실 그 조항을 갖고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는데 이제는 굉장히 힘든 상편이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명감 갖고 저희 회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는데 제가 항상 미안해하죠 회원들한테. 아유 그것이 가장 죄송할 따름이죠.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세이브 제주바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체력이 그물 같은 거 정말 막 몇백 킬로씩 하는 것들은 진짜 여자는 좀 힘들고 남성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10명 정도 붙어서 막 해야 겨우 수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어린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이제 오실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단법인 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거의 사비로 하다가 사단법인 되면서 저희가 이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좀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개인분들도 좀 해주시고 해서 지금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뭔가 굿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안 팔리지만 네, 많이 팔려야 될 텐데. 네, 좀 사주세요. 네. 우리 대표님. 네, 저희들도 이제 회비고요. 후원금 좀 받고 뭐 법인이 되고 나서 조금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뭔가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보면 어쨌든 예전의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안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확실히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20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 한라산과 오름에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는데요. 통계를 보게 되면 2009년도에 한라산 탐방객이 98만 명쯤 왔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100만 명을 넘기 시작했고요. 2014년도에 한라산에 125만 명이 왔습니다.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한라산 훼손된다고. 그 시점부터 제주 오름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저하고 이제 제주연구원하고 공동 논문을 발표한 거에 보면은 2018년도에 추정치를 우리가 2,250만 명을 잡아줬어요. 근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연찮게도 작년에 제주도 13개 오름에서 그 5개월 동안 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새별 오름을 예로 들기 시작하면요. 1년 탐방객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차량이 30만 대가 오고요. 쓰레기가 약 6톤이 수거됩니다. 한라산 작년에 탐방객이 85만 명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 2배입니다. 120만 명이 와서 한라산이 훼손된다고 호들갑 떨고 이제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 제주 오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 송악산도 마찬가지고요. 셀로론도 마찬가지고 정상이 좀 낮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바 때문에 위에 흙이 토양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점 넓어지고 있고 뭐 쓰레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그 제주 올레가 그 오름을 기점으로 몇 개 이제 코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다밥을 하는 피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네. 이것들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 거기 나왔다 하면은 뭐 한꺼번에 뜨거려 몰려가서 오름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 버립니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번 얘기됐지만은 또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코로나로 집에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이제 자연으로 가자 한 것이 이제 제주도 오름입니다. 오름이 아니면 한라산이 뭔가 바다에 쓰레기가 많아지는 거고요. 굉장히 이게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바다는 어떤가요? 제주도 바다 쓰레기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고요. 지난 3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름에는 이제 해류의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계나 뭐 송악산, 뭐 중문 이런 데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고요. 이제 그 겨울이 되면 이제 북쪽에서 해류 방향이 바뀌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제주도 북쪽 해안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다에도 환경직 미화원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다 지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분들이 계약직이세요. 그래서 보통 2월 중순쯤에 이제 모집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1월과 2월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환경단체들이 이제 한 달에 막 15번씩 막 이틀에 3일에 한 번꼴로 가서 1톤씩 막 주워요. 네. 그래서 예, 진짜 제가 지금 쓰레기를 거의 이제 5년 반 정도 줍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 주웠을 때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수치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다. 아니 그 막 밀려오는 쓰레기들 그리고 해안가 근처에 이렇게 네네. 보이는 쓰레기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많아요. 종류는 일단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어폐기물, 뭐 그물, 밧줄, 뭐 통발, 미끼통, 뭐 등등등 부표 엄청나게 많고요. 스티로폼 부표는 뭐 알갱이로 알알이 부서져가지고 용천수를 막 덮고 있기도 하고 그게 정말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생활 쓰레기도 많이 버려지는데 보통 페트병, 뭐 빨대, 컵, 일회용 컵, 그리고 각종 비닐류 이런 것들이 많이 버려지고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물건들 그리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건이 다 바다에 버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7월이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장에 만약에 6시쯤에 가시면은 모래놀이 장난감 세트를 한 5개는 쉽게 예. 왜냐하면 너무 싸고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루이비통 가방이라면 찾으러 왔겠죠. 근데 바다에 가져가지도 않지. 예. 근데 이제 깜빡 잊어도 뭐 그냥 집에 가자 해서 가는 거. 네, 그런 식으로 뭐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또 바닷가에 쓰레기가 많아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생활 습관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해양 쓰레기 저희가 환경 교육을 할 때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다 쓰레기라고 하면은 내가 바다에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는 이상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진짜 내가 먹는 김은 어떻게 여기 내 식탁까지 올라오는가 그거 알고 보면 김 먹고 싶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 칫솔이 막 10개 막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 막 욕했는데 집에 가서 양치할 때 보니까 나도 플라스틱 칫솔을 쓰고 있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진 않지만 어쨌든 같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게 또 일회용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우리의 식습관, 생활습관, 소비습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한라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한라산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깨끗해졌어요. 시청자분들 앞에 제가 한라산 지킴이 대표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구상나무 속, 데크시설 및 조립대 속 전부 주웠습니다. 그 안에 막 쓰레기를 많이 버렸었죠. 많이 버렸죠. 엄청 버렸죠. 거기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피소에서 컵라면을 팔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든 쓰레기들을 저희들이 푸대로 지고 나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탐방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라산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는가 궁금해했었는데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군요. 한라산 지킴이들이 이렇게 주웠었거든요.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 피로감이 싹 없어집니다. 특히 60, 70년대 한라산 중턱의 국립공원 안에 있던 표고밭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환경에 그렇게 이제 뭐 큰 관심을 안 가질 때인데 그 표고밭들을 철수하면서 표고밭 쓰레기들 전부 땅에 묻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빗물에 해서 전부 난 거예요. 그게 뭐 보통 양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3년 전부터 국공에다가 연락을 해서 군과 합작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치우기 시작했는데 금년이면 아마 다 치울 것 같습니다. 금년 남은 거까지 치우면 예산이 확보돼서 치우면 다 치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라산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한라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직접 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를 것 같은데 혹시 보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더 있을까요? 많죠. 한라산 깨끗해졌지만 오름은 아직도 쓰레기를 열심히 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주워도 못 줍는 것들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것들은 돌고 돌아서 바다로 가거든요. 우리 한정 대표님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제발 쓰레기 좀 버리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름에서는 산악 자전거, 산악 오토바이, 사륜 자동차를 지금도 타고 다닙니다.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게 다 파괴시킨 거예요. 이거는 사람보다도 그 파괴시킨 것이 동물인데 소나말 그보다도 10배 이상의 파괴를 시킵니다. 제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름보전관리조례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을 지금 6년이 지나도록 전혀 안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걸 담아놔야 되거든요. 오름에서는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다녀야 되고 어떻게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오름을 복구하고 보존하는 비용이 관광식보다도 훨씬 앞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더군다나 오름은 이게 탐방로가 별로 이렇게 마련되지 않은 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규모로 오름 다니라고 그러는데 뭐 굉장히 그 탐방로뿐만 아니고 오름을 훼손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오르다가 뭐 예쁜 꽃이다, 뭐 희귀식물을 발견해서 막 채취하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옛날에는 오름 가면 희귀식물들이 가끔씩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인데 똑같은 얘기를. 한라산은 내 정원이다. 가서 보고 오면 됩니다. 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오름이나 한라산이나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떤 네, 점이 지금 있어요?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매번 줍습니다만 백록담 분화구 안에 쓰레기를 버려요. 아니, 쓰레기는 왜 그렇게 이렇게 몰래 숨어진 곳에만 버리는 거예요? 줍지 못하는데 네. 버리는 것도 있지만 아니 그거 어떻게 백록담 안에 버리냐고요. 분화구가 이제 이렇게 넓게 되니까 우리가 돌팔매질 하듯이 이렇게 던지는 물병 같은 거를 플라스틱병을 던지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그 탐방로 구석에 이렇게 보다 보면 아직도 담배꽁초들 보여요. 심각합니다. 담배꽁초. 이제 그 버리는 것보다는 한라산이 바람이 센 지역이잖아요. 잘못하다 불씨가 살아나서 이게 산불이 났을 때는 이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산만이 아니고 516도로나 1100도로는 담배꽁초가 거기 불씨 한번 살아났다 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걸 관리를 안 하면 정말 나중에 이 생각해보세요. 세계자연에서 불이 났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문제 심각. 진짜 이거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상황이 그리고 돼버리는 거죠. 한라산을 너무 모르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탐방객들이 많아요. 아니 한라산에 오는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물 한 병 들고 온다는 거는 그 한라산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하고 또 그렇죠. 산행을 해야 한다. 반드시 준비를 하고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전 여행 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 준비가 안 된, 산행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입산을 통제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지 않으면 지금같이 해버리면 사고도 나죠. 뭐 쓰레기 버리죠.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또 거꾸로 자기 준비하는 생각을 하고 거꾸로 항의를 해요. 한라산에다.
한라산 국립공원에다. 그게 이거 완전히 그냥 갑을 이런 식의 그런 자세들이 이 탐방객들이. 네. 아유, 이것도 그 산행을 하는 마음가짐도 잘 그러면 네, 갖고 가야겠네요. 네. 그런 우리 바다 아는 어떤 점이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종량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종량제 시스템을 하고 있는가? 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가? 진짜 여름에 특히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으시니까 해수욕장 같은 데 가잖아요. 누가 쓰레기를 여기 하나 버려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냥 버린 거예요? 네, 누가 그걸 버렸어? 버린 걸 본 거예요? 네, 봤어요. 그러면 그러면 나도 버려야지, 나도 버려야지 하면서 왜 버려요? 이게 아니고? 네, 산이 만들어져요. 투기가 돼요, 투기. 그러니까 쓰레기통은 없다. 없어요. 길거리에. 물론 가끔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또 가다 보면은 여름에 유리 조각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일요 폐기물도 있고 실제로 한 5년 전에 제 친구가 해변에서 놀다가 바늘에 발을 찔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낚싯바늘? 아니요. 주사바늘. 주사바늘. 네. 주사기. 왜 그런 그게 왜 것도 나와요? 발견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맨발로 이제 노는 게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쿠아 슈즈를 신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세 분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벅찰 때가 있으시죠? 뭔가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건요. 사실 그냥 내버려두면은 자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연스러움이죠. 근데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인위적으로 바뀝니다. 제주도 오름이라는 것은 뭐 한라산처럼 백두산처럼 큰 산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름에다가 탐방이약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근데 탐방이약제를 실시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오름의 환경 수용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 환경 수용력이란 뭐냐면은 거기에 과연 하루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야지만이 오름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 계산하는 것이 바로 그 해당 오름의 환경 수용력입니다. 저희 일반 환경단체에서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예.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라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제한이 돼 있고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오름 아직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마찰 아니면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자연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오름에 가든 바다에 가든 한라산에 가든 자연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자연을 존중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올라가서 인생샷만 찍고 오지는 않습니다. 오름에 가게 되면은 일단은 카메라 다 내려놓고요. 일단 소리부터 들어보세요. 뭐 바람 소리, 그죠? 풀 소리, 곤충 소리, 뭐 새 소리, 뭐 심지어 가끔 노래 소리도 들리고요. 가끔 또 발랄해도 쳐다보게 되면요, 굉장히 자그마한 야생화들도 많이 펴 있어요. 먼저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그런 것부터 기르시면은 굉장히 그 자연과 친숙해지고요,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땅도 한번 쳐다봐야 돼요. 하늘 경치 멀리는 멋있잖아요, 풍광도 멋있고. 하지만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얼마큼 훼손되고 있는지도 가끔씩은 소셜 미디어상에 좀 올려주시고 하면은 가서 내가 즐기는 만큼 이만큼도 보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카페든 뭐 해안도로든 운전하면서 뭐 걸어가면서 다 바다를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반대로 바다를 등지고 쓰레기를 줍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다른 세계예요. 정말 그 돌 사이사이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막 이제 끼어 있고 막 한데,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은 되게 다른 세상을 알 수 있고 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네.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네, 맞죠? 맞아요. 뭐 환경운동가 하면은 뭔가 대단하고 뭐 완벽하고 모든 걸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환경운동가가 되는 그날까지 네. 함께. 집 앞에 있는 그냥 쓰레기를 줍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네, 그것도 되시는 마찬가지고 거고. 또 저희가 이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거 그거 자체도 미리 쓰레기를 맞아요. 줍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쓰레기를 안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한라산인 경우에는 어쨌든 사전 준비가 돼야겠죠. 저희들이 한라환경대상 받았거든요. 30대 한라환경대상 받았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단체들이 좀 힘을 모아서 분기에 한 번만이라도 크린 제주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한 번씩은 각자의 활동 지역으로 이렇게 바꿔가서 해보는 거 어떠세요? 뭐, 저희는 이미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오름도 가시고 그럼 바다를 가시고. 저 바다도 가고 오름도 가끔 이렇게 서로가 교차하면서 지금 하고 좋은 것 있고요.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라산도 한번 가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한 대표님 보시면서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오를 때 줍거든요. 내려올 때보다도. 왜냐면 그때가 쓰레기가 잘 보여요. 천천히 걸으니까. 근데 그 바다 그 울퉁불퉁한 데를 그 쓰레기를 줍는다는 게 거기다가 쓰레기량이 보통 양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참 네. 존경스럽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바다에는요 반드시 남자가 필요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 폐금을 무거운 것들을 발틈에 끼워서 그 여자분들 힘으로는 빼낼 수가 없어요. 남자도 서너 명이 달라붙어 이걸 빼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보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이 가서 좀 한번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걸 한번 한번 해봅시다. 좋네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세 분이 계획하고 있는 이 활동들도 잘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어떤 안일한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냈다면 반대로 조금 미약하게 느껴지는 또 개인들의 노력이 모이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바로바로 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